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워싱턴 DC에서 우려했던 폭력 사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검찰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LA 시의회 하우징과 홈리스 소위원회가 LA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맨션세 세수를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 돕는 데 사용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한남체인 LA 지점 노조 결성을 결정하는 직원들의 찬반 투표가 어제 실시됐습니다. 결과 발표는 최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LA 수도전력국이 진행하는 에어컨 설치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대행합니다. UCLA 진 블락 총장이 내년 여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동안 총장으로서 캠퍼스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교 랭킹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LA 공연이 잉그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LA 메트로는 메트로 운행을 추가하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속였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미 여러 건의 집단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7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하회하는 결과입니다. 애플의 매출이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길어지는 매출 부진이지만 애플의 이번 실적은 아마존과 함께 시장의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월북한 주한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 군사령부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킹 이병의 구금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위안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문서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일본의 육군이 직접 만든 기밀 자료입니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등 한국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현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와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잼버리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할 데가 거의 없는 곳에서 왜 행사를 개최했고 또 준비는 제대로 된 것인지 우려 섞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흉기 난동과 관련해 인터넷에는 비슷한 범행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으로 특별 치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자 이재명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40호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3대5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클랜드를 8대2로 대파했습니다. 다저스는 오클랜드와의 지난 두 경기에서 무려 18득점 뽑아내면서 막강한 타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시의회 하우징과 홈리스 소위원회가 LA시 내 호화주택에 부과하는 이 맨션세 세수를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저녁 LA시의회 하우징 앤 홈리스 소위원회가 LA 맨션세인 메저 ULA로 모아진 세금을 세입자들을 위한 단기 응급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세입자 아웃리치 등 세입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투입되는 세금은 LA시 내 매매가 500만 달러 이상인 호화주택에는 4%의 추가 판매 세금을,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5.5%의 추가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로 인한 세수입니다. 시정부는 당초 맨션세 세수로 최대 매해 11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징수된 금액은 5,81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맨션세 세수 중 1,840만 달러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최대 6개월치 렌트비를 미납분을 갚는 단기 응급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2,300만 달러는 LA시 당국이 운영하는 세입자 퇴거 보호와 방지 프로그램에 배정했습니다. 550만 달러는 세입자들의 아웃리치와 교육 그리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입자 아웃리치 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그리고 나머지 1120만 달러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법적 의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은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주민들의 렌트비 상환 마감일인 지난 1일까지 미납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몰린 데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시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세입자 퇴거 파일링은 약 2만 7천 건이 이루어졌는데, 다가오는 해에는 여기에서 만 건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 시의회 하우징 앤 홈리스 위원회가 승인한 이번 안건은 LA 시의회 본의회 표결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아직 에어컨이 없거나 노후화된 에어컨으로 인해 더위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해서 LA 한인회가 LADWP에서 제공하는 Stay Cool LA 프로그램 신청 대행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최대 225달러까지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의 요구 기준에 맞춘 에너지 효율 등급의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개인 부담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 대상은 LA 수도전력국 고객으로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인 이지세이브 수혜자로서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 수혜자와 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 할인 수혜자,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인의 진단 할인 중 하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주문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아이디와 LADWP 마지막 달 고지서, 또 세금 보고 서류나 메디칼 카드, 푸드 스탬프 카드, 웰페어 편지까지 수입 증명 서류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세 번째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탄압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출발해 전용기로 워싱턴 DC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찰이 통제한 법원 뒤편 도로로 들어가 넉 달 만에 세 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법원 앞에는 이렇게 언론사 중계차가 끝도 없이 늘어섰고, 천막 아래로는 미국 국내외 취재진이 그야말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찬반 시위대가 법원 앞에서 각자 주장을 폈지만 큰 충돌이나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So I wanted to witness the election interference firsthand so I don't have to get it from the news, the fake news. The guy is a bullshit artist. You know, enough is enough. You can't get away with the shit he's gotten away with. 첫 재판 절차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소 인부 신문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거짓말하고 의회 폭동 사건을 촉발하는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길 SNS에 올린 글에서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한 트럼프는 재판을 마치고 떠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a very sad day for America. This is the persecution of the person that's leading by very, very substantial numbers in the Republican primary and leading Biden by a lot. 법원은 트럼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다음 신문을 오는 28일로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검찰은 이달 중순쯤 해당 지역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렇게 들으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하게 대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9%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득표를 하지 못했고 적법하게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69%의 답변자 가운데 39%포인트의 응답자는 부정선거에 물증이 있다고 받고 나머지는 심증만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CNN의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부정하게 승리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지난 16의사당 폭동 사태가 있었던 2021년도에는 72%까지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63%까지 떨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69%로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도노믹스를 부각하면서 재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37%만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에 직면하면서 엄청난 법적 비용을 쓰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소될 때마다 소액 온라인 기부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했을 때 공화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 온라인 기부자 풀을 이미 넓게 확보해둔 상황에서 올 들어 각종 문제로 기소될 때마다 기부자를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배우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기소됐던 지난 4월 신규 온라인 기부자가 11만 5천 명에 달했고 국가기밀 불법 반출 보유로 기소됐을 때는 그 주에 트럼프 측에 자금을 제공한 소액 온라인 기부자는 2만 9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 출범 때부터 올 6월까지 약 40만 명의 온라인 기부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해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을 밑돈 것입니다. 노동부는 7월의 통계를 발표하며 6월 고용 증가폭을 기존 20만 9천 개에서 18만 5천 개로 또 5월 증가폭은 30만 6천 개에서 28만 1천 개로 각각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볼 때 보건의료, 사회복지, 금융활동, 도매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반면 이 숙박업계에선 일자리가 17,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서 1분기 월평균 고용 증가 인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조사에서 노동자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워라밸, 일의 재미였습니다. 임금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받는 만큼만 돌아라, 일해라, 조용히 그만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밈, 이 인터넷상의 유행이 일고 있는 것도 노동자들의 우선순위에서 일이 많이 밀려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블룸 연구팀은 직원들은 재택근무 생산성이 7.4% 더 높다고 보는 반면 고용자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3.5%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출퇴근 이동 시간을 아끼고 낮에 운동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 개인 용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저하돼도 고용자들은 비용 절감 효과로 일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비를 아끼고 임금도 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일주일에 2, 3일 집에서 일하는 것을 8% 임금 인상과 같다고 여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폰 제조기업인 애플의 매출이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길어지는 매출 부진이지만 애플의 이번 실적은 아마존과 함께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2분기 매출이 818억 달러, 우리 돈 106조 3천여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816억 9천만 달러를 웃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보다는 1.4%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매출이 3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어지는 매출 부진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하락률도 2분기 매출 하락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901억 달러였습니다. 애플은 그러나 올해 2분기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157억 6천만 달러, 약 2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애플에게 있어 세 번째로 매출이 큰 지역입니다. 애플의 주력인 아이폰 매출도 지난해 2분기보다 2%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아이폰 매출은 39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51조 5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애플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0.73% 하락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344억 달러, 우리 돈 174조 7천여억 원을 기록해 월가의 예상치 1,313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입니다. 또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속였다며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테슬라 소송 여러 건 지금 걸려있는 상태죠. 이런데 또 집단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모델 Y 등 테슬라 차주 3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모델 Y 소유자는 소장에서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 148km를 운행했는데 계기판에 주행 가능 거리는 182마일, 292km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광고한 주행거리가 실제보다 2배나 뻥튀기 됐다는 겁니다. 소송 참가자들은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 범위를 광고했다면 테슬라 모델 차량을 사지 않았거나 비용을 훨씬 더 적게 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 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에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차량의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이라고 하는 민원 전담팀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환팀은 주행거리 관련 민원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는 차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예약 취소가 주된 임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때마다 약 $1,000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시에 따라 10년 전부터 배터리 완전 충전 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추정치를 높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된 바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4일 금요일 남겨주에 내십니다. 남가주하늘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 4, 5도가량 더 높아지고 일요일에도 2, 3도가량 더 올라서 일요일은 아마도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불법더위 기세는 다만 습도가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까지 덥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6도, 해안 지역은 76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찜통더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의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부터 4살 아동을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하고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킨더가든 준비반 UTK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사실 좀 늦었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2025년부터 UTK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했지만 LAUSD는 이보다 2년 앞당겨 시행을 하는 겁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488개 초등학교는 4살 아동들의 입학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만 UTK 등록 학생 수가 2만 5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LA 진 블락 총장이 내년 여름 사임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4세인 UCLA의 진 블락 총장이 내년 7월 31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3일 선언했습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UCLA 교수진으로 돌아가 연구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앞서 UC 버클리의 캐롤 크라이스트 총장도 지난달에 사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 UCLA 총장으로 취임한 진 블락 총장은 지난 17년의 임기 동안 UCLA 정원을 늘리고 캠퍼스 내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 블락 총장이 UCLA 총장직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UCLA는 전국에서 4위 공립대학에 랭크됐었는데 블락 총장이 이끌어오면서 UCLA를 전국에서 랭킹 1위의 공립대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학생 정원도 24%가 늘어났습니다. 또 임기 동안 입학 사정 시스템에 변화를 주면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지난 1996년 가주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리브 액션이 폐지된 후 UCLA에서는 흑인과 라티노 학생 수가 급감했는데 진 블락 총장이 맡으면서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원자를 적극 리크루트하고 SAT 등 표준 시험을 입학 요건에서 없애는 방법으로 소수계 학생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을 큰 폭 늘렸습니다. UCLA는 라티노 학생 수를 계속 늘려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티노 학생이 전체 학생 정원의 25% 이상이 되면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UCLA는 지난해 가을 학기 기준으로 신입생 정원 중 25.3%가 라티노 학생들이며 전교생 중에서는 라티노 학생들이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락 총장 임기 동안 대형 스캔들로 5점을 남겼습니다. 전 UCLA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힙스가 환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4월 11년에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교가 대형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UC 측은 UCLA 차기 총장직을 맡길 인물을 전국적으로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은 쉐보레 픽업과 혼다 시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보험협회가 연방정부의 범죄 기록을 분석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쉐보레 픽업과 혼다 시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포드 픽업과 혼다 어코드, 현대 소나타, 기아 옵티마 순으로 도난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역시 쉐보레 픽업과 포드 픽업, 혼다 시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차량 도난 사건은 전년과 비교해 7% 늘어났습니다. 한남체인 LA점이 어제 노조 결정의 여부를 투표 실시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호비 2023 호프 장학생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일 올림픽길 LA 한남체인 주차장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LA 한남체인의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치렀습니다.
지난 2월 한남 체인에서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 서명을 받아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3일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입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한남 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캐시어와 카트, 청소, 주방, 육류, 어류, 농산물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입니다. 이날 한남 체인 주차장에서 차려진 투표소에서 JR 헤르난렌즈 가주 소매식당 노조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69명의 직원 중 과반수 50%가 넘어야 노조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at we want it is to have the right for the workers to have respect and dignity and a dialogue with the company so that we can improve working conditions. 이날 투표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으며 투표 집계도 NLRB 측이 관리합니다. 이날 치러진 투표 결과는 추후 NLRB 측이 한남체인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남체인의 노조가 결성되면 LA 한인사회에는 한식당 겐화, 코웨이 USA에 이어 이번 세 번째가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15만 달러 규모의 2023년 호프 장학금의 최종 선발을 마쳤습니다. 미 전역 8개 주에서 총 60명이 선정되었는데 학생당 2,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 장학생 수는 가주에서 30명, 뉴욕주에서 13명, 뉴저지주에서 2명, 일리노이주에서 5명, 텍사스주에서 4명, 워싱턴주에서 3명, 버지니아주에서 2명, 조지아주에서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호프 장학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시작된 은행의 대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총 285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이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높은 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상품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6%까지 올랐던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오는 9월 나타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고이자율 혜택을 누리려던 한인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은행들이 5% 이자율의 CD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퍼시픽 웨스턴 뱅크가 5.51% 이자율의 CD를 1년물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은행들이 고금리의 상품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인은행들도 CD 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의 모하비 사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서울 면적의 절반 넘게 태우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사막 상징인 자슈아 트리의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크 파이어라는 이름의 이 산불은 이미 주 경계를 넘어서 인근 네바다주로 번지고 있고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서 가장 큰 산불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산불은 모하비 사막 전역에 퍼지면서 이 사막의 상징인 자슈아 트리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로 2억 9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이미 연간 최대치 2배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종전에 캐나다 연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 1억 3천만 톤의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수천 건의 산불로 1310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산불 연기는 더 높은 심장마비와 심장 발생 확률, 호흡기 질환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로이터는 전하면서 공기질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산불 시즌은 통상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집니다. 마크 페링턴 연구원은 보통 북쪽 한대 지역의 산불 연기 배출량은 7월 말과 8월 초에 정점을 기록하므로 배출량은 몇 주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캐나다 외에도 북반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6부는 한국 시간으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달 오전 체포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혁기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범죄인 인도 요청 당시에 협의 금액인 290억 원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후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기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혐오 범죄를 저지른 총격범의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로버트 콜빌 판사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에게 배심원단 권고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연방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콜빌 판사는 바워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 없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바워스가 조현병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워스는 지난 2018년 10월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에 소총을 들고 난입해 닥치는 대로 총을 쏴 모두 1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가 쏟아져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뉴욕을 상징하는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에 텐트를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센트럴파크와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등지에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매체는 뉴욕시가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 랜들 섬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는 9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불법 이민자 등이 쏟아져 들어오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왔고 지난주 엘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노숙자들이 이 판자촌을 이곳에 세운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의 새만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 때문입니다. 잼버리 현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관리와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폭염 대응을 위해 예비비 69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냉장 탑차와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쉬고 찬 생수를 마시도록 냉방용 대형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휴가지인 저도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현장 문제점을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물품과 의료물자 마련 등을 위한 69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내려가 긴급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이틀 현장을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며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회 기간 축소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갖고 이 잼버리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할 데가 거의 없는 곳에서 왜 행사를 개최했는지, 준비는 제대로 된 건지 우려 섞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이 보도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현장 영상입니다. 간이 침대에서 수액을 맞고 폭염 진료소는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는 참가자들로 붐빕니다. 이 영상에는 공사장 같다,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AP통신은 더위를 피할 곳이 부족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면서 장소 선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잼버리 행사의 본래 취지나 프로그램 내용은 외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Sweltering heat wave is taking heavy toll on the World Scout Jamboree. South Korea's president has ordered an unlimited supply of air-conditioned buses and refrigerated trucks. Hundreds of South Korean rescue personnel are now on standby at the World Scout Jamboree. 로이터 통신도 스카우트의 모토가 준비돼 있으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냐는 참가자 부모의 성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4,500명의 참가자를 보낸 영국 언론들의 관심은 더 큽니다. 영국 BBC는 폭염주의보 속에 행사가 열린 전북 기온은 섭씨 35도에 달했다면서 영국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고, 가디언지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창을 마련해 잼버리 참가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정부가 안전 관련 우려를 한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TF를 구성해 잼버리 참가국과 조직이 간의 소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끝내 파행 국면을 맞았습니다. 참가국 158개국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을 파견한 국가 영국이 행사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영국 대표단의 조기 철수 방침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이 줄줄이 이탈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영국 대표단의 철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영국 대표단이 행사장에서 철수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청소년 대원과 성인자원봉사자가 새만금에 있는 잼버리 현장을 떠나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500명을 파견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은 우리의 파견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장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최대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활동 프로그램을 협의해 서울에서 잼버리 체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측은 애초 계획대로 잼버리가 폐막한 다음 날인 1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나름의 행사를 할 예정인 것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영국 대표단이 결국 퇴거를 통보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겨울을 맞은 남미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원. 민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외투를 입고 다녔을 한겨울이지만 이례적인 무더위에 두꺼운 옷은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8월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어 기상 통계가 작성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인 이웃나라 칠레도 무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년과는 다르게 겨울철 뜨거운 햇볕이 고산지대에 쌓인 눈을 벌써부터 녹이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곳곳에서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칠레 북쪽 비쿠나 마을 기온은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도심 곳곳과 농장 피해를 우려합니다. 산맥에 겨우내 쌓인 눈을 녹여 여름에 사용하는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에 불어닥친 이상기온은 북미에도 불어닥친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인데
파라과이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현재 남아메리카 서부와 중부지방에 넓게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을 발생시키는 고기압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계절까지 바꾸고 있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던 고노다마가 발표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시민단체가 위안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정보 문서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KBS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일본 육군이 만든 기밀 자료입니다. 상급 장교와 헌병들이 부대 자금을 남용해 위안소를 설치했다며 주의를 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에 보낸 문서에는 군 위안소가 찻집이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라고 언급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 등이 수십 년 동안 발굴해온 위안부 관련 자료들만 따로 모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 제목은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소 관리 운영 기록입니다.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전쟁 시기나 국가, 소장 기관별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내용에서 일본군 표현을 삭제하는 등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일본군 관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300점에 불과하지만 시민단체가 고노다마 30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는 1,700여 건에 이릅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들은 주로 일본 정부의 공문서인 만큼 피해자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제 그들의 증언을 남기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오클랜드를 8대2로 격파를 했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조 꼴찌팀이라고 오클랜드를 아주 첫날 10대1, 어제 8대2 난파하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시즌 40호 역전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할 것 같았지만 결국 3대5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적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 월드컵에 나섰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투혼을 불태우면서 세계 최강 독일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 남자 대표팀에 이어서 또다시 독일을 월드컵에서 탈락시킨 대표팀은 모로코 팬들의 감사 인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5살 베테랑 조소연이 독일의 골망을 먼저 흔들어 한국 여자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13경기 만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여자 FIFA 랭킹 2위 독일과 무승부를 거둔 대표팀은 기뻐하며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남겼습니다. 콜린벨 감독도 아쉬웠던 1, 2차전에 비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만족했습니다. Magnificent performance, one of the best games that the girls have played since I've been in charge. I'm so proud of them. It was a fantastic display. 해외 언론들은 2018년 남자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카잔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한국이 독일을 탈락시켰다며 역사가 반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첫 조별리그 탈락이자 탈락팀 중 가장 높은 FIFA 랭킹이라는 불명예를 하는 독일 선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콜롬비아를 1대0으로 이긴 모로코는 먼저 경기를 마친 뒤 둥글게 모여 가슴을 졸이며 우리와 독일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고기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